금지가 안 나오면 게시라도 빨리 내야 되는데 보정을 열 몇 장짜리가 기본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신청서를 보지 않고 그냥 보정을 낸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 법원에 원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 진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지역은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 동네에서는 개인회생 하지 마세요라고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지역의 특성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은 금지 결정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또는 매출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결정 자체가 안 나는 법원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제 금지 명령을 회생 절차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꽃이 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꽃이 핌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금지를 안 내주죠. 특히 최근 채무 변제율이 낮다든가 하면 예외 없이 금지를 안 내주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급여 소득자는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게, 소득을 유지해야 회생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매출이 소득인데 매출이 거의 요즘 카드 매출이잖아요. 현금 장사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그러면은 상계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금지를 안 내주면. 네. 그러면은 소득이 없고 회생 보정 뭐 이렇게 하고 해도 그동안에 생활이 안 되고 말할 수 없이 꼬여버리는. 변제금 적립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손님들한테 채무 관련 없는 타사 카드를 이제 요청하려고 해도 손님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불쾌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회생 사실을 알려지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답한 부분이죠. 이렇게 금지부터 안 나와서 이제 진행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금지를 대체 왜 이렇게 안 내주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쪽 동네 법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금지가 법에 재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제율이 낮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변제율을 올리라고도 하잖아요. 금지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진행 자체도 다른 법원은 아닌데다가 금지 기각 상태에서 보정 권고가 나와도 다른 법원에 비해서 보정 권고 양이 상당히 많은 측에 그쵸. 속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대리인 사무실도 많이 힘든 법원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힘든 거야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금지가 안 나오면 게시라도 빨리 내야 되는데 보정을 열 몇 장짜리가 기본으로 나와버리니까 당사자분들이 그거를 준비하시기도 굉장히 버거워하시죠. 게다가 그런 보정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미 냈던 서류 자료들도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신청서를 보지 않고 그냥 보정을 낸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업무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그리고 변제율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이나 요새 이제 사기 피해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기 피해인 경우에는 2년 변제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이제 실무 준칙에 의해서 2년 변제로 결정이 나시는 사례들도 많은데, 이 법원은 오히려 사기 피해였는데도 최근 대출이니까 무조건 변제율을 올려라, 아니면은 최대 5년까지 변제 기간을 늘려라, 이런 식의 형식적인 보정 권고도 통달을 하는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금지도 안 내줄 뿐더러 보정하는 과정에서 변제율을 더 올리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이제 그런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지를 안 내주는 거는 뭐 법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변제율을 임의로 올리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참 문제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동네가 저기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쪽에 상당히 넓은 관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직장을 서울로 구한다든지 해서 서울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길 여지라도 있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시는 동네에서 뭐 그 인근 시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관할이고. 네, 사실상 신청하시는 분들도 피하고 싶은 법원이고 그쵸. 대리인 사무실도 피하고 싶은 법원인데, 접수를 하고 금지 결정을 신청하자마자 관할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가 먼저 나와서, 이 법원은 신청하고 싶지 않은 법원인데 굳이 왜 이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이제 보정 권고가 나와서 보니까, 재직증명서 상에 근무하시는 주소지가 이 서울 본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관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송을 신청하라, 이런 식의 이제 보정 권고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웃겼던 게, 그분은 주소지가 있었고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재직증명서 상의 본점 주소가 서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본점 주소는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이 이제 그쪽이니까. 그런데 자기들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를 소명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법원에 원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소명하라고 하니까 소명을 했죠. 실제 근무지는 이쪽이다 하니까 또 기각을 냈어요. 관할 보정을 제출하자마자 금지 명령을 이제 기각하는 결정원을 바로 송달을 해서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네. 관할 법원을 소명하라고 할 정도면 이제 금지 결정에 대한 허가 여부가 있으실 건가 해서 기대를 했는데 보정 제출하자마자 바로 이제 금지 결정을 기각해서 서둘러 이제 보정원 고사항대로 보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다 서울로 몰리니까 그런 관할 보정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해가 되지만 이 지역은 보정의 방법도 그렇지만 양도, 내용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분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비슷한 사건 유형에 비슷한 채무와 채무 발생 유형이 있는데 회생을 접수를 했는데 전혀 판이한 결과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초나 그런 것도 너무 다르니까 같은 대한민국이면 같은 법을 적용받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아무리 사법부에 재량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일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이 업계의 거성 같으신 선배님도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제가 지역을 받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 많은 회생인들이 힘들어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광주지방법원이 회생이 힘들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 직장을 구하셨는데 여기를 퇴사를 하고 광주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인천으로 직장을 구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 유사한 사례를 진행하신 분보다는 훨씬 더 좋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광주를 회피하려는 마음들이 강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책이 있느냐?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관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진행이 수월한 법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지만 광주와 그 전라남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실 상황이 못 되잖아요. 계속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일 테고.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사는 분을 왜 광주 법원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영상을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것도 걱정을 하지만 저희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실상을 좀 알고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 관한 저희가 불평불만 클레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장점은 없느냐? 장점도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보정 기한을 굉장히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사건이나 이제 바빠서 보정을 준비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주니까 충실하게 시간 되실 때 준비하시면 그런 조급한 측면은 덜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원에서 부산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이 도입된 것처럼 회생제도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 동네도 좀 그런 기조에 발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러면 나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직장도 여기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광주 법원이 진행이 좀 어렵다고 해도 개시나 인가 비율 혹은 인가 후에 면제까지 가는 비율이 다른 법원과 크게 차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할 때 이런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이 영상을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마주하시는 계기가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결심하셔서 개인회생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광주법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